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gehen의 분리동사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속도를 조금 높이고 진도를 빨리 뺄 테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 오늘 배울 동사는요. durchgehen이에요. etwas geht durch. jemand geht durch. 일반적으로 우리가 durch라는 분리전체를 하게 되면 어떤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뭔가 어디 사이를 비집고 또는 뭔가 사이를 헤집고 지나가는 의미, 통과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분리전철이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였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진다. 계속 이어진다. 그런 의미의 또 히가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뭔가 섞여서 뒤죽박죽의 또 히가 있었죠. 그래서 또 히 같은 경우는 크게 이 세 가지 뉘앙스를 머릿속에 놓고 각각의 동사 결부시켜서 이미지화시켜서 공부하시면요. 동사의 뜻을 외우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온 durchgehen 같은 건요. jemand geht durch, etwas geht durch. 뭔가가 가요. 어떻게? 통과해서 간다. 그래서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저 이 줄 서 있는 데 같은 데서 보통 우리 슈퍼나 이런 데 줄 서 있으면 저 잠깐 여기 좀 지나가도 될까요? 빠져나가도 될까요?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죠? Darf ich durchgehen? Darf ich durchgehen? 이 말은 보통 줄여서 durch라고만 말을 해서 darf ich durch 하게 되면 저 좀 여기 지나가도 될까요? 좀 빠져나가도 될까요? 이런 의미로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건너갈 때, 예를 들어서 뭐 개천 같은 것을 지나갈 때, 건너갈 때에서도 durch etwas durchgehen 하게 되면 그 etwas를 건너서, 지나서 통과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개천을 건너갔습니다. Wir sind durch den Bach durchgegangen. Wir sind durch den Bach durchgegangen. 자, 세 번째 예문, 그 비가 내 자켓을 통과한다. 그 말이 뭐겠어요? 비가 세상에 내 우리나라 말은 잠바죠. 내 잠바를 뚫고 다 들어오지 뭐야. Der Regen geht durch meine Jacke durch. Der Regen geht durch meine Jacke durch. 그래서 항상 사람이 get durch 하게 되면 어디를 헤집고 비집고 지나간다, 통과한다 또는 뭐 어떤 사물 같은 것들이 get durch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통과한다. 그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나온 durch는요. 통과는 통과하되 장소를 어디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상태 의미로서 통과해요. 즉, 뭐가 통과하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법률 같은 거, 법안 같은 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통과된다. 이런 말 하죠. 독일어에서도 놀랍게도 이런 경우 똑같이 우리나라 말처럼 durchgehen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법안은 별 어려움 없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Der Regen geht durch meine Jacke durch. 죄송합니다. 예문이 틀렸네요. Das Gesetz ist ohne Schwierigkeiten im Parlament durchgegangen. Das Gesetz ist ohne Schwierigkeiten im Parlament durchgegangen. Das Gesetz ist ohne Schwierigkeiten im Parlament durchgegangen. 자, 그래서 법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심사 같은 걸 통과하는 걸 durchgehen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세 번째 통과하도록 가볼게요. 이 통과하다는 좀 더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말에서 뭔가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것, 즉 이런 일반적인 그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 가운데 통한다 이런 말 있죠. 통한다 이런 말을 보통 독일어에서도 놀랍게도 durchgehen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또는 lassen 동사와 함께 쓰여서 etwas durchgehen lassen 하게 되면 뭔가가 통하게 내버려 둔다. 그래서 야, 그거 그냥 손대지 말고 내버려 둬. 끼어들지 말고 내버려둬. 이런 말을 할 때서도 etwas durchgehen lassen이라고 많이 쓰인다고 하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예문을 보면서 익히시면 좀 더 제 설명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이 정도 편차는 그냥 통할 수 있어. 이 정도 차이점은 그냥 큰 문제 없이 통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Das Gesetz ist ohne 오늘 자꾸 이거 클릭해서 에러가 나네요. Diese Abweichung kann gerade noch durchgehen. Diese Abweichung kann gerade noch durchgehen. Diese Abweichung kann gerade noch durchgehen. 자, 그러면
이 정도 차이는 그냥 통할 수 있어. 이 정도 조그만 편차는 그냥 통할 수 있어. 내버려둬. 이런 말인데요. 이 두 번째 그 다음 예문을 보게 되면요. 더 재미있어요. 그 여자 30이라 그래도 통해.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 여자 30살이라고 해도 통해. Sie geht glatt für 30 durch. Sie geht glatt für 30 durch. 이런 의미의 통하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라슨 동사를 같이 붙어보면 그것이 그냥 통하게 내버려 두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 놔둬.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예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그거 더 이상 통하게 놔둬서는 안 돼. 즉 우리나라 말화시키면 야, 우리 그거 더 이상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우리 그거 더 이상 두고 보고 있으면 안 되겠어. Sie geht glatt. Das dürfen wir nicht länger durchgehen lassen. Das dürfen wir nicht länger durchgehen lassen. Das dürfen wir nicht länger durchgehen lassen. 자, 그 다음 말도 참 재미있어요. 이번 한 번은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걸 봐드릴게요. Für dieses eine Mal will ich Ihnen das nochmal durchgehen lassen. Für dieses eine Mal will ich Ihnen das nochmal durchgehen lassen. Für dieses eine Mal will ich Ihnen das nochmal durchgehen lassen. 그래서 한 번 할 때 für dieses eine Mal 이런 말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durch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어디를 통과, 관통의 durch의 의미로 배웠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durch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진다. 시간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시간이 계속된다. 쭉. 또는 장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속된다. 쭉. 이런 의미의 durch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파이프가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쭉 이어진다. 끊기지 않고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쭉 이어진다. Das Rohr geht von unten bis oben durch. Das Rohr geht von unten bis oben durch. 그 다음 예문은요. 길이 그 숲을 지나서 계속 이어진다. 숲을 관통해서 쭉 이어진다. Der Weg geht durch einen Wald durch. Der Weg geht durch einen Wald durch. 그 다음 말. 기차는 뮌헨까지 끊기지 않고 쭉 이어져서 갑니다. 즉, 이 기차는 뮌헨까지 무정차에서 직행으로 갑니다. Der Zug geht bis München durch. Der Zug geht bis München durch. 회의는 그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 봤던 예문은 장소였었는데요. 그 다음은 시간이에요. 그 회의는 저녁까지 계속될 거예요. 중간에 쉬지 않고 그 회의는 저녁까지 계속될 거예요. Die Sitzung geht bis zum Abend durch. Die Sitzung geht bis zum Abend durch. 자, 이러한 쭉도 있어서 어떤 장소가 쭉 이어진다, 시간이 쭉 이어진다 말도 있는데요. 그 다음 상태가 뭔가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진다 그래서 뭔가 이건 이제 우리가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다 또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면밀히 검토하다 이런 뜻의 durchgehen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보통 뭐 어떤 과제물이라든지 리포트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어떤 논문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durchgehen 한다고 표현을 하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잊지 말아야 돼. 뭘? 네 Arbeit 하게 되면 뭐 학생이면 과제물이 되겠고 뭐 대학생이면 리포트가 되겠고 이런 종류의 Arbeit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있는 거 잊지 않도록 해. 뭐 하기 전에? 제출하기 전에. 야, 너 제출하기 전에 그거 네 쓴 거 다시 한번 쭉 검토해봐. 검토하는 거 잊지 마. Die Sitzung. Du darfst nicht vergessen, deine Arbeit noch einmal durchzugehen, ehe du sie abgibst. Du darfst nicht vergessen, deine Arbeit noch einmal durchzugehen, ehe du sie abgibst. 이때 A 같은 경우 before의 의미와 같은 접속사라는 거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 다음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그 과제물을 단어 하나하나 Wort für Wort 문장 하나하나 Satz für Satz 한 부분 한 부분 Teil für Teil durchgegangen 하게 되면 쭉 훑어보았다. Der Lehrer ist die Arbeit mit den Schülern Wort für Wort durchgegangen.
Der Lehrer ist die Arbeit mit den Schülern Wort für Wort durchgegangen. 자, 여기까지 해서 보게 되면 이제 쭉이란 durch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durchgehen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닌데요. 이따금씩 빈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보통 이런 구어체, umgangssprache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어떤 식으로 그 문장이 구성되냐면요. 보통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geht, 가고 있어요. durch, 우리가 보통 사람이 geht durch 하게 되면 지나간다, 통과한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이때 durch는 통과하는 것을 좀 더 스피드 있게 해서 사람이 휙 가버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급히 가겠어요? 도망치려고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 예만됨, 삼격의 형태가 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한테서 휙 지나가 버렸다, 도망쳤다. 근데 보통은 mit etwas, 뭘 들고 도망치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 그거 있죠? 야, 그 남자가 세상에 돈 들고 톡 꼈대. 이런 뉘앙스예요. 조금 이제 과장되게 제가 속어체 표현을 했는데요. 굳이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런 뉘앙스니까요. 알아두세요. 야, 그 남자 돈 가지고 도망쳤어. 톡 꼈어. Der Lehrer Er ist mit dem Geld durchgegangen. Er ist mit dem Geld durchgegangen. 자, 그 다음은요. 이런 건 이제 조금 옛날식의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는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보통 여자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자가 남편한테서 도망을 쳐요. 보통 어떤 의미의 도망이냐? 딴 남자랑 눈 맞아서 도망칠 때 durchgehen이란 말. 그래서 보통 이제 조금 오래된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자주 등장하는 문장인데요. 보통은 이제 남자가 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여자가 많이 오는 것 같아서요. 여자가 애인이랑 바람나서 남편한테서 도망치다. 이때서 도망친 남편은 이어간만, 그래서 삼격으로 표현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젊은 애인은 mit jemandem, mit라는 전치사로 표현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Seine Frau war ihm mit einem jüngeren Mann einfach durchgegangen. Seine Frau war ihm mit einem jüngeren Mann einfach durchgegangen. 이때 임은 문장 의미상 남편이겠죠 뭐. 그리고 뒤에 나오는 mit einem jüngeren Mann 하게 되면 젊은 애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뜻의 durchgehen이라는 것도 쓰인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보통 이제 학생들이 앞에 나오는 1, 2, 3번은 뭐 1분 후에 잊어버리는데 꼭 이런 말들은 안 잊어버리고 잘 기억하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제가 이거 클릭을 하다 보니까 자꾸 클릭 실수가 나는데요. 제가 손으로 수작업으로 이걸 구시대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인기인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인이라는 분리전체를 보게 되면 어디에 안으로라는 뜻으로 쓰이게 머릿속에 쉽게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아인하게 되면 어떤 안으로 장소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상태의 의미로 어떤 체제, 어떤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시스템의 일부로 통합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아인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아인 좀 더 은유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확장해 보세요. 뭔가가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통합되어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던 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에 녹아버려서 소멸된다는 의미의 아인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통합이 되었으니까 합의를 이루어내는 아인.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일 같은 경우도 그 단일체 같은 경우도 Einheit. 그래서 단위, 하나의 통일된 단위 그런 걸 Einheit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유추해가면서 Ein을 외워두시면 다른 동사랑 결합할 때에도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Eingehe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어디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Eingehen은 장소의 의미보다는 보통 은유적인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이고요. 구체적인 장소를 쓰이려면 흰 Ein 또는 Herrein 이런 식으로 흰이나 헤어를 붙여서 아인을 쓰게 되시면 장소의 의미 그냥 그런 말이 없이 아인계는 장소보다는 어떤 상태의 의미로 들어가도록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etwas geht ein 그러면 뭔가 커다란 전체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수용되어지다, 받아들여지다 또는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돈 들어갔어.
Gelder sind eingegangen. Gelder sind eingegangen. 돈이 들어갔어. 뭐 계좌 이런 데 들어갔다는 말이 되겠죠? 아니면 뭐 입금이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은 보통 in die Geschichte eingeh이라 그래서 하나의 약간 고정된 문형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건 뭐가 되냐면 어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되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역사적 사실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걸 독일어로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졌다. 역사에 기록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역사에 기록되었다. Die Ereignisse sind in die Geschichte eingegangen. Die Ereignisse sind in die Geschichte eingegangen. 그 다음 좀 더 그 다음은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그는 영원한 평온에 들어갔다. 영면했다는 말이죠. Er ist zur ewigen Ruhe eingegangen. Er ist zur ewigen Ruhe eingegangen. 그래서 이건 뭔가 보이지 않는 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 아인게인이었는데요. 두 번째 아인게인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오느냐? 머릿속으로 쏙 들어온다는 말이 돼요. 이건 우리가 지난번 그 클립에서 배웠던 aufgehen하고 비교해서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aufgehen 무슨 말이었어요? 머릿속에 생각과 관련돼서 빨리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get out 머릿속에 반짝 하고 떠올랐을 때 aufgehen 썼죠. 지금 이 aufgehen 아이고 저게 뭔 소리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앞에 걸 충분히 공부하시고 뒷클립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aufgehen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거고요. eingehen 하게 되면 뭔가가 머릿속에 쏙 입력이 되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 파악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요. 나한테 이제 뭐가 뭔지 알겠어. 이제 모든 것이 나한테 쉽게 이해가 돼. Mir geht alles leicht ein. Mir geht alles leicht ein. 나한테는 그냥 모든 전후 사정이 쉽게 파악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은 이거 프랑스어가 나한테 이거 슈베하게 되면 어렵게 뭐 힘들게 들어온다 이 말이니까 쉽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프랑스어가 잘 나는 파악이 안 됐어. 프랑스어가 좀 감이 안 잡혀. 전체적인 이미지가 감이 안 잡혀. 이런 말이에요. Französisch ging mir schwer ein. Französisch ging mir schwer ein. 그 다음은 또 뭐가 이해가 안 될까요? 그 일이 나한테 쉽게 입력되려고 파악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말이에요. 이걸 독일어로는 Das will mir einfach nicht eingehen.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고는 표현하는 방식이 완전히 틀리죠. 우리는 이제 내가 그 일이 좀 내가 쉽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말이 되는데 독일어로는 wollen 동사, 화법조동사의 쓰임 가운데 쓰이는 그 거부의 의미의 wollen으로 쓰여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Das will mir einfach nicht eingehen. Das will mir einfach nicht eingehen. 그 일이 좀 쉽게 파악이 안 되네. 감이 좀 잘 안 잡히네. 그 다음 문장 같은 경우는 네가 우리를 떠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돼. 파악이 안 돼. 쉽게 말해서 네가 왜 우리를 떠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Es will mir nicht eingehen, dass du uns verlässt. Es will mir nicht eingehen, dass du uns verlässt.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문형으로 es will mir nicht eingehen, das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das 이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말할 때 외워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eingehen은 굉장히 중요한 eingehen이요. 앞에서 배웠던 1번과 2번 예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eingehen 하게 되면 뭐 들어오는구나, 받아들여지는구나, 수용되는구나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세 번째는 좀 더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보통 뭔가가 eingehen 하는데요. auf etwas가 오는 경우도 있고 auf jemand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뒤에 이제 jemanden 뒤에 auf가 빠졌는데요. 똑같이 auf라는 전치사가 쓰인다는 건 곧 eingehen이 자동사로 쓰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동사 eingehen 뒤에 auf etwas, auf jemanden 하게 되면요. 그 대상을 파고드는 거예요. 들어가요. 어디로? auf. 그 대상물 안으로
ein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뭔가 파뒤집는다. 아주 몰두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auf 문제에 대해서 eingehen 파 들어간다는 건 그 문제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파고드는 건데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auf jemanden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파고든다는 건 얘가 이걸 좋아할까 저걸 좋아할까 잘 지낼까 못 지낼까 걔한테 온 신경을 쏟아붓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auf etwas 올 때와 auf jemanden으로 올 때 eingen의 의미를 조금은 다르게 해석해 줘야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요. 저는 이제 설명을 연관시켜서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3번 한 카테고리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모든 세부 사항을 파고들기에 시간이 우리를 허락지 않았다. 즉 뭐예요? 그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파고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어. 이런 말이에요. 시간이 충분치 않았어. Die Zeit lässt uns nicht zu, auf alle Details einzugehen. Die Zeit lässt uns nicht zu, auf alle Details einzugehen. 그 다음 시간이 부족해서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못했어요. 못해요. Aus Zeitmangel kann ich leider nicht auf Einzelheiten eingehen. Aus Zeitmangel kann ich leider nicht auf Einzelheiten eingehen. 자, 그 다음 문장은 그들은 I를 완전히 파고든대요. 즉, I가 이런지 저런지 항상 신경을 쓴다 그래서 그들은 I한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그 I한테 굉장히 몰두한다. 그런 말이에요. 잘 돌본다는 말이겠죠? Sie gehen sehr auf das Kind ein. Sie gehen sehr auf das Kind ein. 그 다음 문장.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학생들한테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법,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법이지. Ein guter Lehrer geht auf seine Schüler ein. Ein guter Lehrer geht auf seine Schüler ein. 자, 그 다음 eingehen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제가 accusative 사격 목적으로 써놨죠. 타동사로서의 eingehen 그러니까 타동사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auf 이런 전치사 필요 없이 바로 사격 목적으로 취하면 되는 eingeen인데요. 이때에는 다시 들어간다. 어떤 큰 관계 안으로 하기로 합의를 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뭐 계약 따위를 체결하다, 뭐 하기로 하다 또는 뭔가를 감행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격 목적어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이건 하나하나 예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연대 안으로 들어갈 거야. 즉 우리는 연대할 거야. Wir wollen ein Bündnis eingehen. Wir wollen ein Bündnis eingehen. 이 뒤에 보통 Bündnis 말고 Vertrag 그 계약이라는 말을 써서 Wir wollen das Vertrag eingehen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계약을 체결할 거야. 계약을 체결할 거야.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 어떠한 위험성에 대해서 위험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 위험성을 한번 감행해 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리스크를 한번 감행해 볼 거야. Wir wollen das Risiko eingehen. Wir wollen das Risiko eingehen. 그 다음 이건 보통 이제 제가 자주 쓰이는 그 수거여서 하나 써봤는데요. 나 보통 나 너랑 예데베트 하게 되면 그 내기인데요. 나 너랑 내기해도 좋아. 그가 온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은 진짜 내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 온다니까. 그래서 보통 mit jemandem 누구랑 예데베트 eingehen 하게 되면 내기를 한다. 내기를 할 만큼 장담한다. 이런 말로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어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Ich gehe mit dir jede Wette ein, dass er kommt. Ich gehe mit dir jede Wette ein, dass er kommt. 자, 이때까지 I는 그래도 들어간다는 의미여서 여러분이 쉽게 유추를 해봤을 건데요. 그 다음 나오는 I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들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서 소멸해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뉘앙스의 I이에요. 그래서 옷감 같은 것이 geht ein 하게 되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니까 쪼그라드는 거고 식물이 안으로 쪼그라든다는 건 뭐예요? 말라서 비실비실해서 쪼그라드는 그런 뉘앙스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렇듯이죠. 그리고 동물이 쪼그라든다는 건 동물이 말라서 비틀비틀해서 어떻게 된다?
동물이 죽는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 eingehen 한다 그러면 죽다, 고사하다 이런 말이 되고요. 이게 재미있게도 사람한테 쓰면 사람도 당연히 죽는다 이런 말인데요. 사업 이런 것들이 eingehen 죽는다, 고사한다라는 말에도 폭넓게 eingehen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고양이 곧 죽게 생겼어. Die Katze geht bald ein. Die Katze geht bald ein. 아, 그 나무 고사할 것 같아. 곧 말라 죽게 생겼어. Die Bäume werden eingehen. Die Bäume werden eingehen. 그 다음 사람한테 쓰이는 말인데요. 야, 이 정도 더우면 진짜 죽겠다, 죽겠어. Bei dieser Hitze kann man ja eingehen. Bei dieser Hitze kann man ja eingehen.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쓸 때는 이 말이에요. 아, 너무 더워서 돌아가시겠다. 이런 말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독일에서도 역시 eingehen으로 죽는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네요. Bei dieser Hitze kann man ja eingehen. 그 다음 야, 우리 추워서 거의 돌아가실 뻔했다, 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접속법 이식 눈여겨봐주세요. Wir wären vor Kälte beinahe eingegangen. Wir wären vor Kälte beinahe eingegangen.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아우, 나 지겨워서 진짜 죽을 뻔했어. Ich wäre vor Langeweile beinahe eingegangen. Ich wäre vor Langeweile beinahe eingegangen. 아, 여기 보면 죄송해요. 여기 보면 지금 예문이 뒤에다 eingegangen 해서 n이 써야 되는데 eingegangen 그래서 n이 둘 다 빠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 뒤에 eingegangen 그 다음 여기도 뒤에 eingegangen 그래서 n이 빠져 있는 거 n을 머릿속에서 n을 첨가하셔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조그만 상점들은 다 말라 죽어. 말라 죽을 거야. 조그만 가게들은 다 죽게 생겼어. Die kleinen Läden gehen alle ein. Die kleinen Läden gehen alle ein. 그 다음 쓸 때는 야, 이 사업하느라고 그 여자 완전히 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손해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건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한 거고 그냥 이 문장 자체가 전달하는 의미는요. 딱 그거예요. 이 사업하느라고 그 여자 완전히 마탱이 갔어. 망했다는 의미겠죠? Bei diesem Geschäft ist sie ganz schön eingegangen. Bei diesem Geschäft ist sie ganz schön eingegangen. 마탱이라고 표현한 건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과장된 속어 표현을 쓴 거고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죽다, 뭐 망했다 이런 뜻으로 망쳤다 이런 뜻으로 쓸 때도 eingehen 머릿속에 넣어두시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동사는 nachgehen 하는데요. nachgehen 하게 되면 이 nach 어떤 의미의 분리전철이었죠? nach 하게 되면 뭔가 시간적으로 나중에 뭔가 누구 뒤를 뒤따라 이런 의미예요. 이 nach와 정확히 반대가 되는 그 의미의 분리전철로는 vor라는 말이 있는데요. vor는 시간적으로 앞서서 또는 장소적으로 앞서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nach 하게 되면 시간일 때는 나중에, 장소일 때는 뒤따라 이런 말이 되는데요. for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는 먼저, 장소적으로는 앞서, 앞으로 이런 말이 있다는 거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nachgehen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만 듣기 nach 하게 되면 뒤따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뒤를 졸졸졸 뒤따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녀 뒤를 쫓아 부엌 안으로 졸졸졸 따라갔다. Er ging ihr in die Küche nach. Er ging ihr in die Küche nach.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뒤를 졸졸졸 따를 수 있지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의 뒤를 밟는다면 뒤를 따라간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누구의 뒤를 캐다. 곧 무언가 사람의 뒤를 밟는 것도 nachgehen 쓸 수 있지만 어떤 사건, 어떤 실마리의 뒤를 이렇게 밟는다는 건 그 사건 실마리를 추적한다, 조사한다 이런 의미겠죠. 이런 의미에서도 뒤를 밟다, 뒤를 캐다에 nachgehen 쓴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은 그 범죄의 실마리를 쫓아갔다. Er ging ihr in
Der Detektiv ging den Spuren des Verbrechers nach. Der Detektiv ging den Spuren des Verbrechers nach. 제가 이 자동 기능을 잘 못 익혀서 지금 손으로 하나하나 클릭하느라고 오늘 자꾸 클릭 실수가 나고 있네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 나는 그 사안을 한번 뒤를 캐볼 거야. 조사해 볼 거야. Ich werde diesem Fall nachgehen. Ich werde diesem Fall nachgehen. 그 다음 이게 뒤를 졸졸졸 따라간다는 말 또는 뒤를 밟으며 캐면서 조사한다, 추적한다는 말 이외에도 어떤 nachgehen이 있느냐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get nach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누군가 예만됨, 삼격이 오죠. 그 사람의 뒤를 nach한다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그 사람의 뒤를 계속 졸졸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우리가 앞서서 보통 사람의 뒤를 따라간다, 어떤 사건의 흔적, 실마리를 쫓는다 할 때 우리나라 말에서는 사격이지만 독일어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예만됨, 삼격, 다티브, 그 다음 etwas, 삼격, 다티브. 그래서 삼격으로 나그게는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로서 삼격 목적으로 취한다는 것도 그 문법적인 측면에서 알아두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누군가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닌다. 곧 그 생각이나 감정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이때에도 그 누군가를 이리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독일어로는 삼격, 누군가에게 그 사람 뒤에 이런 말에서 삼격이 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한 말이 그 여자를 오랫동안 따라다녔다. 즉 그 남자가 한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따라다녔다. 그녀의 귓가에 오랫동안 따라다녔다. 이런 뉘앙스겠죠. 이런 의미의 nachgehen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eine Worte gingen ihr noch lange nach. Seine Worte gingen ihr noch lange nach. 그 다음 nach는 좀 특이한 nach인데요. 보통 이때에도 역시 어떤 일을 그 일을 추구하느라고 묵묵히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꾸준히 수행하다 또는 어떤 일을 묵묵히 수행하다 어떤 일을 영위한다. 잘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드물게도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뭔가 뒤를 쫓는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니까요. 여러분이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r ging seiner Beschäftigung nach.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했다. Er ging seiner Beschäftigung nach. 자, 그 다음에 nachgehen은요. 시계와 관련돼서 시계가 get nach. 시계가 나중에 간다. 시계가 뒤따라간다. 무슨 말이겠어요? 시계가 늦게 간다. 원래 시간보다 늦게 간다 할 때도 역시 nachgehen 쓰겠죠. 그럼 시계가 원래 시간보다 빠르게 앞서가는 건 뭘로 표현하면 될까요? nachgehen 대신에 vorgehen 쓰시면 됩니다. 시계는 내 시계는 5분 늦게 가. Meine Uhr geht 5 Minuten nach. Meine Uhr geht 5 Minuten nach.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vorgain까지만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 vorgain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nachgehen과 함께 쌍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nachgehen은 나중에 가다, 뒤따라가다의 뜻이었지만 vorgain은 먼저 가다, 앞서 가다, 앞으로 가다 그런 말에 그 쌍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vorgehen 하게 되면 앞으로 가다, 전진, 앞서서 가다, 선두에서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건 아무래도 제가 내일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직 제가 그 음성 링크가 안 돼 있어서요. 내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수고를 하셨고요. 오늘 강의가 자꾸 그 클릭 에러도 나고 이 포어겐도 아직 링크가 제대로 안 걸려 있어서 음성이 지원이 안 되는데요. 어쨌건 이러한 실수를 묻어버리고 급하게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어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녕.